5월 7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올 들어 10,000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말로 종료됐지요.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쌓여온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실 자영업자의 1인당 채무액은 26%가량 불었는데, 자, 이러면 한 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액은 약 919만 원입니다. 112%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3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럴 땐 여력이 있는 정부가 곳간을 풀어야지요. 그런데 야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인데요. 여당은 삼권분리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반대만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떡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모레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참모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관련 의혹도 밝힐 전망인데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아내 김건희 건은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남은 임기 3년 국정이 표류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만한 답변을 해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최상병 특검법,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일단 국회로 돌아오면 21대 임기 종료 전날인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가 다시 처리하게 되는데, 여권은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다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던 총선 직전과 달리 의원 개개인의 독자 행동을 단속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특히 58명에 달하는 불출마 낙천 의원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이 중 15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여당 의원 중 25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들면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인 어제와 그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여름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풍이 따뜻한 한반도 주변 바다를 통과하며 수증기를 대거 흡수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티벳 고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북쪽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반대로 일본 쪽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습한 상황입니다. 정면 충돌이 예고된 두 기단이 이미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채 올여름 큰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일상을 파고듭니다. 11년 동안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 노산, 시험관, 식습관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과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거리임에도 대학병원으로 옮기는데 무려 10시간이 걸려 마침내 죽고만 33 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산 후 과다 출혈을 했는데 병상이 부족하다, 의사가 없다 이러면서 밤새 병원이 수혈만 했던 것이죠.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새 장기가 망가져 40일 뒤에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런 현실, 바꿔야 할 미래, 윤석열에게는 관심사일까요?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